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과왕 김태형, 치과의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갔을 때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과 치료 흐름도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과에 가시면은 보통 크게 6가지 정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제 충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턱관절이 아파서 턱관절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심미적인 목적으로 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치아가 시리신 분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치아가 시릴 때는 이제 치경부 마모라고 해가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가 조금 마모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받는 치료랑 그리고 잇몸 치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치과의 충격적인 그 비용에 대해서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충치 치료 쪽이에요. 치과에 갔더니 자기 충치가 몇 개라서 얼마의 비용이 나왔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치의 범위와 그 깊이, 크기에 따라서 레진이나 인레이 아니면은 크라운 치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충치가 굉장히 얕은 범위에 좁게 살짝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보통 레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진 치료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GI라는 재료인데요. GI라는 재료는 보험 재료라서 치료할 때 큰 부담 없이 치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천 원 정도 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안 좋은 점이 치아 색상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아름답지가 않고요. 그리고 치아랑 잘 붙기가 힘들어서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레진보다 강도가 약해서 어금니 쪽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범위가 얕을 때는 저희 치과에서는 레진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보다 조금 범위가 넓고 또 교합력을 많이 받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인레이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금니로 씹을 때 약 1톤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힘을 버티려면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재료를 만든 게 인레이라는 재료고요. 인레이는 치아를 부분적으로 덮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충치의 범위가 가장 넓을 때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크라운은 모자처럼 치아 전체를 덮어주는 그런 치료를 말하고, 금으로 만들거나 지르코니아로 만들거나 PFM이라고 해가지고 치아색 나는 재료를 메탈 위에 얹혀서 도자기처럼 구워서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인레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금으로 만들거나 지르코니아,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만든 인레이들을 환자분들 편의에 따라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좀 더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충치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거는 비용이신데요.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치과들에서 한 10만 원 언저리의 비용을 받고 있을 거예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치과의 경우에. 그리고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40에서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걸로 치료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치과에서 정확히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치과에서 만약에 충치 치료를 했다, 충치 치료를 하는데 충치가 너무 깊을 경우에는 아마 신경 치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 치료한 치아는 약해지기 때문에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도 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발치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잇몸 치료에는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도 잇몸 치료고요. 잇몸 치료를 조금 더 깊게 해서 치아 뿌리 쪽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것을 이제 큐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큐렛 같은 치료, 잇몸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깊은 뿌리 쪽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주 플랩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술을 해서도 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발치라는 안 좋은 결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치아가 시렸을 때, 차가운 거 드셨을 때 시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이렇게 GI나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턱관절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턱관절 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턱관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물리치료를 하시거나, 물리치료는 이제 온찜질이나 뭐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톡스를 맞으시거나, 세 번째로 스플린트라고 해서 턱관절 교합 안정장치를 착용하셔서 디스크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미 치료인데요. 심미라는 건 이제 좀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그리고 올세라믹, 그리고 아니면은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웃을 때 잇몸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잇몸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발치를 하게 되면은 발치 후에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기존에 했던 브릿지보다도 주변 치아에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치과 치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